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논리 코드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if라고 하는 분기문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조건과 if 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if라는 조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건은 컨디션이고 브랜치는 어떤 분기라는 뜻인데, 이거를 수행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명령문이 바로 if문입니다. 근데 코틀린은 또 expression if라는 게 있습니다. 식으로서의 if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한번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냥 if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f 프로젝트라고 간단히 만들겠습니다. 자, if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패키지를 또 추가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메인 패키지 추가하시고 그냥 if main이라고 하나 두겠습니다. 자, if main .kt가 만들어졌죠. 역시 또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여기다 저희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일반적인 코틀린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지금 배워왔듯이 어떤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문장 단위죠.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또 문장 단위죠. 프린트를 하던 변수를 선언하던 값을 계산하던 다 문장 단위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형으로 명시적으로 선언이 됐죠. 선언과 동시에 변수지만 할당되실 값이 이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최종값이 assign 연산저에서 이렇게 a로 정수형으로 들어가죠. 이 문장이 실행을 마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차례대로 다음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a가 122로 변하는 거죠. 바르기 때문에 변하는 수 있습니다. 발은 안 되지만요. 그래서 120이라는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도 우리가 뭔가를 수행할 수 있죠. 일씩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또 3개의 문장이 실행된 거죠. 얘 다음에 무조건 얘, 그 다음 무조건 얘.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실행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흐름입니다. 아무런 어떤 분기가 없죠. 근데 조건이라는, 컨디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기가 발생합니다. 즉, 조건이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아니면 실행하지 말라. 맞으면 실행해서 들어가 실행하고 문장이나 문장들 묶은 건 블록이죠. 이게 중괄호로 묶인. 그걸 실행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라. 뭐 바이패스해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겁니다. if라고 치고 조건을 적습니다. 여기다 조건. 조건이 맞으면 if가 제시하는 걸 실행하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a는 124로 바뀝니다. 요 문장이 하나가 실행되는 거죠. 문장이 2개 이상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블럭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무조건 참으로 만들면 됩니다. 조건을 참으로. 그럼 뭘까요? 불린이죠. 이항 불린 타입에서 true로 하면 조건을 true니까 무조건 이 두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쪽으로 분기되는 거죠. if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분기문이고 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흐름을 우리가 브랜치라고 합니다. if 브랜치죠. if를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쭉 메인이 흘러가고 있다가 메인 흐름에서 if를 통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 안쪽에 이 2개의 명령 블록을 브랜치, 분기문으로 실행하는 거죠. 브랜치는 일종의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되죠. 근데 만약에 무조건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펄스입니다. 펄스. 그래서 펄스로 하시게 되면 무조건 실행되지가 않죠. 펄스는 조건이 틀리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 문장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일 때는 블록으로 감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a는 a 값을 한번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a 값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a 값은 여기는 실행되고 여기 실행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좀 약간 여러분들 황당하실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 120이었다가 123 됐다가 124가 됐다가 또 1이 줄었으니까 123이 됐네요. 여기 들어간 게 좀 약간 이 값이 좀 그래서 그런데 맞을 겁니다. 여기다 저희가 200이라고 넣으면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199 나오니까 들어간 게 확실하죠. 예,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는 게 if문이구나, if 분기문이구나, 브랜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컨디션이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를 분기를 하냐 마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냥 다 지나쳐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죠.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으면 여기서 바로 이 문장으로 오겠죠. 그냥 예,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이패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식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true로 결과가 나오면 분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나뉘어져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안에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컨디션은 하나의 익스프레션 식인데요. 식의 최종은 값은 true로 아니면 false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true나 false로 나오지 않는 조건식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if뿐만 아니라 무조건 if 혹은 그죠? 흑과 백. 예, 이분 논리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분기로 무조건 빠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짝홀을 한번 나눠보죠. 예, 짝수 even 넘버, 홀수 odd 넘버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볼 건데요.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그죠?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1이면은 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얘는 odd 넘버죠. 예, 홀수라고 합니다. 홀수. 그게 아니면 짝수죠. 예, 그게 아니면 짝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볼까요? 홀수니까 한번 어떻게 찍을까요? 자, 홀수니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홀수니까 A는 odd 넘버입니다.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A는 odd 넘버이라고 이제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얘랑 흡사하게 우리가 A 어떤 정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면 뭡니까? 예, 이거는 짝수죠? 예, 짝수는 even 넘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린터를 찍어 볼 수가 있겠죠? A는 even 넘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even 넘버. 자, 둘 다 if 두 개 써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199가 나왔기 때문에 안 봐도 얼로 빠질지가 알겠죠? 두 개의 if를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홀수 먼저 알아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odd 넘버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실행은 됐는데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로 온 것이죠. 근데 하나의 같은 대상에 대해서 거의 1 아니면 0으로밖에 안 나오죠? 2로 나눈 나머지는요, 나머지 연산자의 요거로 쓰이는 수치값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가 범위죠. 0부터. 그래서 0, 1이 이 범위입니다. 이게 10이라면 0부터 9니까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2이기 때문에 0, 1밖에 나머지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if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에서도 여기 역시 똑같은데 else라고 하는 것입니다. else. 비록 이렇게 문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블록으로 우리가 감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홀수로 나머지가 1인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else로 가서 짝수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이 조건이 맞으면 예,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요 if문 끝에 if문 끝에 요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if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else를 실행합니다. 즉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은 무조건 분기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분기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분기돼서 실행됩니다. 요 A 문장 아니면 B 문장은요, 무조건 요 조건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실행되는 어떤 흑백 이분 논리죠. 두 개로 분리되는 투 브랜치로 갈라지는 이분 논리입니다. 흑과 백인 거죠, 완전. 네, 그래서 if else랑 그냥 if 하나인 건 다른 겁니다. if는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없는 듯하게. 하지만 if else는 반드시 if 문장이나 else 문장 블록이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expression if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본 다음에 좀 if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식으로서의 어떤 if입니다. 식.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식은 뭐죠? 네, 마치 연산이라든가 어떤 호출이라든가 아무튼 평가 결과가 값으로서 되돌려주는 게 바로 식입니다. 평가 결과 값이 if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앞에 있는 저희가 짝수월수를 봤는데요. 그 짝수월수도 저희가 식으로서 한번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수 bar을 넘버 타입이라고 하나 두고요. 여기다 equal 한 다음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하죠. assign 하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if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f문 전체, if, else 이런 어떤 if 조건문의 전체의 최종 결과가 값으로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값이 들어갈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조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1은 나는 나머지가 1이냐? 이게 뭐죠? 네, 홀수입니다. 홀수. 그러면 우리가 문자 열로서 한번 그 값을 줘보죠. 문자 열로서. 문자 열이니까 이거죠. $A죠. $A는 뭐죠? 홀수입니다. 홀수.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뭘까요? $A는 짝수겠죠? 네. S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문장이 된 건데요. 이 문장도 사실 하나 이상, 뭐 두 개 이상이라고 많이 쓰이겠지만 이렇게 블럭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앞의 경우는 홀수인 경우고 else인 경우는 그 외에 나오는 나머지 경우는 다 짝수밖에 없으니까 요거겠죠. 근데 요 큰 따옴표에 요게 하나의 값으로서 이 if문의 어떤 평가의 식의 결과로서 이 콜 통해서 이쪽으로 할당이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값이 을로 들어가고 조건이 틀리면 요 else 다음 게 일로 가는 거죠. 마치 우리 삼항식이라는 거 한번 자바라든가 C++에서 많이 쓰이죠. 삼항식, 테너리 연산자 그거처럼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식으로서의 if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으로서의 if, when, try, catch 같은 게 많이 나올 텐데요. 코틀런이 이 식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자, 저 넘버 타입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저희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넘버 타입에 있는 값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간단히 찍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요 문자라면 요 문자이겠죠?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버 타입 199는 홀수라는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떤 if식의 결과로 넘버 타입에 들어가서 여기에 찍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우리가 이제 if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함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인데요.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absolute가 아마 그렇죠. absolute라고 하죠. get absolute value라고 해서 정수 두 개를 받아가지고요. 그 차이 값을 절대값으로 보여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짜보겠습니다. 자, 정수형 num1이 있고요. num2가 있고요. 얘도 정수형으로 해야겠습니다. 되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콜론한 다음에 타입을 정의할 수 있죠. 함수는 저희가 함수장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get absolute value 하면요. 일단 넘버1과 넘버2, num1, num2의 차이 값을 우리가 어떤 절대값,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로서 되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발이라는 데다 우리가 result라고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그 절대값 연산의 결과를 한번 넣어줄 수가 있겠죠. if식, expression if, 좀 전에 배웠던 거를 바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if를 따져봅니다. 왜 그랬죠? 예, num1, num2가 서로 같은 값이면 당연히 0이겠는데 num이 큰 값이면 그냥 바로 빼면 되고요. num2가 큰 값이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num1에서 num2 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순서를 바꾸든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든지 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absolute죠. 절대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num1이 num2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크냐만 따져볼 수는 없고요.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빼도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을 때는 빼도 0 아니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um1이 num2보다 클 때는 num1에서 num2를 뺀 값 자체가 절대값으로 그냥 쓰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S로 하죠. 2분 논리에 의해서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무조건 작은 거죠. 작을 때는 우리가 num1에서 빼면 안 됩니다. 그냥 num2에서 num1을 빼시면 깔끔하게 되죠. 양수로, 그죠? 절대값 취한 것처럼. 물론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마이너스 1을 곱하던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우리가 리턴하면 완벽한 함수가 돼서 잘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죠? 자, 잘 동작할 것으로 일단 저희가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한번 앞으로 함수를 배워가겠지만 조금 리절트가 약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받아가지고 또 리절트를 그냥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복제한 다음에 한번 축약시켜 보겠습니다. 리절트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턴 리절트를 없애버리고요. 식은 있는데 이렇게 바로 리턴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퀄은 필요가 없겠죠. 예. 뭘까? 왜 필요가 없을까요? 변수에 넣는 건 아니고요. if else문의 최종 결과가 식으로서 어떤 정수값이죠. num2 -1, num1 num2인데 그 값이 리턴이 바로 됩니다. 이 int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예, 뭐 그런 뜻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죠. 네, 이름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리절트가 생략되어 있는 좀 더 축약형이죠. 나중에 함수장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얘를 더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축약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if로 리턴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죠? 정수도 저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 값이나 요 값이나 같은 형태죠. 이거는 정수고 이건 플로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 int도 없애고요. 리턴을 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표시도 사실 함수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코틀린. 리턴은 어차피 할 거죠. 그래서 뺍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퀄 표시 붙입니다. 이렇게 밑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경우는요. if의 식이 바로 리턴되면서 타입 추론에 의해서 정수가 바로 나가는 가장 간결하고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코트는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우리가 함수는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에 가서 저 세 개의 함수를 저희가 한번 호출이죠. 콜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0과 20을 넣으면은 앞에 있는 게 10이니까 작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안 되죠. 예. 뭐 뒤에는 넘투에서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함수도 한번 써봅시다. 그죠? 두 번째 함수에서는 음수 한번 넣어볼까요? 둘 다 같은 값을 넣어볼까요? 그럼 0으로 되니까 상관없겠지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함수 식으로 되면서 리턴 바로 하는 이 함수죠. 추가형.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거가 크고 뒤에 있는 게 작게 한번 해보죠. 정상적인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요 세 개를 저희가 이렇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받은 걸 저희가 또 안 찍으면은 쓸모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프린트문으로 세 가지를 또 다 한번 저희가 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해서 한번 돌려보시죠. 자, 요 get absolute value의 함수에도 10, 0, 20이라고 이렇게 잘 나왔죠? 예, 10, 0, 20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 다 잘 절대값을 돌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안 나오고 10 나왔고요. 같으니까 0 나왔고 30을 10 빼니까 20이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if를 써가지고 if식을 써가지고 함수를 한번 절대값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컨디션 조건식인데요. true, false로 판명되는 이진 논리고요. 브랜치는 하나의 분기 흐름인데 if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으면 true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false면 무조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 조건이 어떤 뭐 연산이든 함수 실행이든 계산식이든 표현이든 간에 그 식의 최종 조건이 true나 false로 판명이 나서 true라면 들어가는 게 바로 if고요. true인데 들어갈 수 있고 true가 아니라면 반드시 아니더라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else죠. 그래서 흑백 2번 논리처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분기돼서 실행되는 게 바로 if else 구문입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가 실행되죠. 그렇죠? 또 식으로서의 if문은요, if나 if else문은요, 어떤 최종 if문의 else문의 결과값이 하나의 어떤 value로서 되돌려주는 거죠.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어디다가 우리가 그래서 함수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논리 조건을 쓰는 분기문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분기는 프로그램의 기본이 돼서 많이 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